시장 컨센서스의 상단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더할 나위 없는데 HBM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고, HBM4에 대해서 시장에서 세게 보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봤었는데요. 엔비디아의 구매 담당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인하를 요구를 했고, 마이크론의 어떤 그 공급 확대를 엔비디아가 굉장히 약간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AI 텐베거 투자라는 이제 신간 책으로 세 번째 책입니다. 네, 작가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업이익단이 제일 중요했는데, 시장 컨센서스의 상단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좋게 보시는 분들이 한 9조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9조 2천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실적은 더할 나위 없는데,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내년에 엔비디아와 HBM 공급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이제 외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HBM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 기준으로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꾸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HBM4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원래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니까 HBM4에 대해서 시장에서 세게 보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봤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업계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엔비디아의 구매 담당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아주 빡빡하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좀 과하게 인하를 요구를 했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 우위가 확실한데 이거를 그렇게 과하게 깎아줄 이유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6월에 이게 사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딜레이 돼서 계약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선에서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HBM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공급 과잉은 일단 수요단에서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알파벳 실적 발표했는데, 당초 캐펙스가 올해 연간 750억 달러였는데 100억 달러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850억 달러 이제 투자하기로 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통과됐잖아요. OBBA라고 하죠. One Big Beautiful Bills 액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3조 6천억 정도의 이제 감세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예산을 확보한 건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번 R&D 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 감세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R&D 비용 같은 경우는 예전 정부에서도 보통 어떤 비용이나 이제 혜택 같은 걸 줬는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한 5년에 걸쳐서 보면 감가상각식으로 이제 해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방에 현금으로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200억 달러 정도의 R&D 비용을 썼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그냥 바로 그만큼 꽂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R&D 비용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쓴 R&D 비용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소급 적용해서 현금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 빅테크들이 AI 경쟁을 더 공격적으로 하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단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단에 문제가 있겠죠. 이제 공급단에서는 일단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의 위치를, 특히나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독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위협하는 거는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당장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위협적인데, 마이크론의 어떤 그 공급 확대를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이거를 약간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연말까지 20에서 25% 수준의 HBM 공급을 차지하겠다,
마켓쉐어를 차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거의 뭐 10%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인데 실제로 연말에 가봐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건 조금 블러핑이 아닌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하고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마이크론을 좀 지렛대로 활용해서 좀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AMD 브로드컴의 HBM3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HBM 결함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 외의 고객들하고는 제가 보기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업계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잘자잘한 뭐 이런 문제들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공급이 좌절될 정도로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본 게임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전체 AI 가속기 시장에서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GPU 쪽에서는 90%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MD가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여부에 따라서 이제 HBM의 사업 향방이 갈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예상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연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내부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C 디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C면 6세대입니다.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세대 디램을 써요. 그러니까 원B, 원베타 디램을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세대, 한 세대 앞선 더 이제 원C 디램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 여기에 투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디램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디램을 가지고 수직으로 싸서 회로를 연결하는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기술은 조금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만약에 디램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HBM 제조 능력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디램 자체만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도 샘플은 계속해서 잘 공급해왔기 때문에 샘플 공급이 뭐 크게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 양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그 P4 이제 평택 P4라는 이제 팹에다가 원C 디램을 월 8만 장 규모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수주가 나오는지 실제로 라인이 셋업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SK하이닉스는 일단 샘플이 나온 게 뭐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또 여기도 뭐 자잘자잘하게 노이즈들이 있긴 합니다. 뭐 발열에 이슈가 있다. 뭐 이런 근데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HBM4까지는 SK하이닉스의 어떤 기술 우위, 공급 우위가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HBM4E가 되는 요 다음 세대 제품 루빈 울트라 시리즈부터 채택되는 요 HBM4E부터는 일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공정이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후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특히 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HBM 전쟁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GPU 쪽은 그러니까 이제 AI GPU 쪽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수요가. 근데 이제 AI ASIC 그러니까 이제 AI 클러스터라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구현한다 그러면 여기에 GPU도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그리고 NPU라고 하는 ASIC도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엮어서 이제 그 어떤 병렬 연결해서 이제 AI 클러스터를 꾸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AI ASIC 쪽에서 이제 HBM을 앞으로 많이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GPU용 HBM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3% 정도 늘어나는데 AI ASIC용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83%가 늘어난다. 그래서 전체 HBM 수요의 3분의 1이 이제 AI ASIC 쪽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수요단에서 HBM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공급단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밸류체인 진입 시기 그리고 마이크론이 진짜 연말까지 20에서 25% 되는 HBM 물량을 뽑아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아쉬웠죠. 네, 실망스러웠고 실제로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한 7조 가까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해도 6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4조 3천억이 나왔고요. 쇼크였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사업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메모리 3사라고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제일 실적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제일 높고, 마이크론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20% 후반대 영업이익률 나온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D램 쪽에서 아무리 봐도 한 3조 원대 정도의 이익을 낸 것 같고, 결국 그 비메모리라고 하는 파운드리 쪽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적자를 내서, 거의 뭐 반도체 사업 전체로 보면 한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이게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삼성이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못했냐? AI 쪽에 밸류 체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력 아이템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제 범용 제품이 주력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매출의 절반 수준이 AI 가속기 쪽, HBM 쪽으로 이제 넘어온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연말까지는 거의 20%대로 이제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 반도체 밸류 체인의 어떤 진입 시기가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뭐 실적이 다음 분기에는 좀 더 이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냐,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B2C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 같은 어떤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AI 쪽 인프라 투자도 당연히 그 경기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죠. 왜냐면 지금은 AI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원래 투자해야 될 거를 덜 투자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고, 일단 파운드리 쪽은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플립 시리즈에 이제 엑시노스 2500을 넣었죠. 원래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S25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갤럭시 S25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100% 들어갔고, 자, 이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엑시노스 생산의 어떤 캡티브 물량이 빠진 거죠.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선단 공정의 수율이 1분기에 60%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플립 시리즈용 엑시노스 2500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한 70% 후반대까지는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1분기에는 파운드리 적자가 한 2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분기에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뭐 1조 2천억 수준에는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 매수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HBM 쪽으로 수급이 워낙 쏠려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HBM에 대해서 공급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내놨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에 들어올 수 있다,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좀 이제 그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종합 전자회사기 때문에 폴더블 폰 판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Z 플립, Z 폴드가 생각보다 매끈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엑시노스 AP가 일단 2500 적용됐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26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이제 지금 생산 수율 확보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TSMC하고 어떻게 한번 이제 기술 경쟁으로 한 번 더 따라잡아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낙수 효과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 효율화 이런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애플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쪽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하고 또 연결로 실적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AI 밸류체인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까요? 일단 AI 밸류 체인에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예요. 일단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래서 TSMC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ASIC 물량 중 일부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게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여기서 제일 유력한 M7이라고 하는 빅테크 중에서 제일 유력한 고객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도조 칩이나 FSD 같은 칩들을 이제 일부 받아와서 이제 생산하는 게 가장 큰 타깃이고요. 자, 그걸 수주하려면 일단 무조건 2나노는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2나노를 성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엑시노스 2600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엑시노스 2600이 잘 나오는지 잘 안 나오는지 잘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 가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축이 HBM인데요. 일단 HBM 쪽은 올해는 뭔가 가시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나 이제 여러 고객들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그 D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1A라고 하는 4세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HBM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젠슨 왕이 설계 다시 해라 이야기했죠. 사실 이게 재작년에만 해도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작년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으로 중간 인사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오고 나서 제일 집중한 게 그때 당시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도 겸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A 재설계와 이제 1C 개발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1B를 건너뛰고 1C로 직행하겠다. 이제 그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어떤 그 핵심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가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랩 단계에서는 1C D램이 한 50%에서 60% 정도 수율이 올라오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P4에다가 월 8만 장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업계 쪽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월 8만 장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약간 이제 톤 다운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만 장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화성에 있는 라인 중에 일부를 테크 마이그레이션해서 월 한 15,000장 정도를,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공정을 약간 이제 새로운 공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 합치면 8만 장하고 15,000장이면 거의 95,000장 정도를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원C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 투자 규모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자를 하는 지금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연내 될 거냐, 조금 더 딜레이 될 거냐, 요건 좀 이제 향후 뉴스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엔비디아 전체 사업에서 이게 중국향 비중이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 AI 가속기 수출을 막게 되면서 원래는 H100이라는 칩이 기본 칩이었는데 H100 대비해서 성능을 한 75%까지 맞춘 게 이제 H800이라는 칩이 있었고 H800도 열심히 팔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H800을 팔지 마라고 하니까 더 성능을 낮춰서 H100 대비해서 거의 20% 성능까지 떨어뜨린 칩을 H20이라고 팔았거든요. 자, 이제 그 칩을 팔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자, 이것도 팔지 마라고 해서 1분기 완전 쇼크를 맞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H20 재고가 한 55억 달러 정도 됐고 실제로 이것저것 다 손실하면 그때 한 80억 달러 정도의 손실 처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자, 이번에 이걸 다시 판매 재개가 되면서 손실 처리한 이 재고를 다시 이제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H20에는 삼성전자의 HBM3 그러니까 HBM3는 4세대 칩입니다. HBM3 96GB가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H20이 만약에 그 판매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계속 생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HBM3 라인은 이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페이드아웃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생산 라인이 없고 지금 HBM3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굳이 H20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버전의 칩을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다 허가를 받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H20의 개선된 버전이 있어요. H20E, E는 익스텐디드죠. 그래서 H22 칩 같은 경우는 HBM3E가 들어갑니다. HBM3E 8단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생산 계획에 따라서 이제 두 회사 간의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중국향 쪽으로 열리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중국향으로 만들어 놨다가 못 팔아서 재고 손실 처리한 HBM들이 있잖아요. 요걸 다시 팔 수 있게 되면 엔비디아처럼 똑같이 이제 현금 환입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H20을 못 팔게 해서 그거보다 성능을 더 떨어뜨린 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B30이라는 칩인데, B30은 호퍼가 블랙엘 아키텍처 이전 칩이니까 당연히 H20보다 B30이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H20 대비해서 B30이라는 칩은 성능을 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성능이 한 10에서 20%더 낮아요. 대신에 판매 가격이 한 40% 쌉니다. 싸고요. 그리고 H20 같은 경우는 H100 대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TSMC 코버스라는 공정을 써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HBM을 써서 밴드위스를 되게 높여놔서 꽤 그래도 AI 가속기에 가까운 칩이고요. B30 같은 경우는 이게 B30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RTX 프로 6000D라고 해요. 그러니까 RTX 시리즈는 사실 B2C 우리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용 칩인데 사실상 거의 그 그래픽 카드에 가까운 칩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 더 낮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성비는 전력 소모는 한 30% 정도 더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HBM이 안 들어가요. B30에는 GDDR7이라고 하는 그래픽 디램이 들어가는데 GDDR7은 또 삼성전자가 많이 만드니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M&A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인수한 기업들과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일단 뭐 인수합병을 열심히 하고 사업 다각화하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냉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인수를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AI 반도체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뭐 거기 관련된 IP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M&A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은 너무 비싸죠. 비싸고 이제 이미 인수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AI 쪽에 뭔가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즈라고 사실 그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포기했던 회사들까지 최근에 보면 M&A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AI 가속기 쪽에서 뭔가 기회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경우는 뭐 TSMC하고 지금 뭐 경쟁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단 공정의 뭐 AI 가속기나 이런 쪽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런 거는 그냥 TSMC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AI 가속도 밸류 체인 안에서 또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또 그 영역들이 막 확장되거든요. 그런 쪽에 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좀 그런 쪽을 보고 계속해서 TSMC하고 비슷한 선단 공정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횡을 같이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계속해서 점검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